그래서 농지법 개정 내용 다시 한번 좀 소개하면,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거는 안 되고 진흥지역 밖의 것은 된다. 취득하는데 일단 제한이.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 공유지분으로 할 때 위치 표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취증 낼 때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인데, 문제는 입증 자료를 같이 요구하면 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때 14일이 걸리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매매에서는 뭐 어차피 대부분 14일이 넘어가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이거 포함해서 내야 되고, 공유를 할 때 7명으로 됐습니다. 7개 이상 분할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저는 그거보다 좀 조례로다가 좀 줄일 거라고 봐요. 그거보다 수도권에서. 그 다음에 농업법인에 대한 게 조금 강화됐다. 아까 상속인농농지 농사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이용관리 뭐 이런 건데, 요건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그 확인되는 거를, 이게 되면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 농지관리위원들이요, 완전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약간의 그 이해관계가 얽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지역 할 때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하는데, 대부분 이거 한다고, 심사한다 그래서 불허가 날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불허가 날 거는 거의 없고, 그대로 가는데 다만 절차만 조금 하나가 더 들어간다 보시면.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심의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이건 농사 안 짓는 거야, 그리고 조사를 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처분 명령 대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관계를 좀 잘 가져 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농지전용 신고 허가에 대해서 이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건 좀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고 봐요. 이 농지전용 허가 신고는 아시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건데, 이거는 뭐 저분들이 온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2003년도인가에 없어졌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가. 그래서 그 전에 뭐 제가 있을 때는 농지관리위원 있었고 회의했고, 그때 당시에 이 신고 허가에 대한 건 다 심사했고, 이 처분 명령에 대한 거 심사 다 그분들이 했고, 이 농취증 심사만 직접 안 했어요. 요거만. 근데 이 앞에 신청할 때 하는 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 대응 전략. 주말체험 영농을 금지하고 영농을 가능하게 했는데, 금지예요. 주말 영농 금지, 임대나 사용대만 가능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주말체험 영농으로 한 건 가급적 작용을 하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작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농해서 한 거 이것도 작용을 하셔라. 상속이나 이농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차명거래 하던 것도 차명거래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와서는 차명거래 거의 안 해요. 안 했는데 지금도 가끔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긴. 얼마 전에도 그거를 문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지원부 이렇게 하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수시로 하고, 특히나 농지관리위원이 이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흉내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인이 하는 걸로 하셔야 된다.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양도세에 대해서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지금 주거용 모형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대한 거 올리고 단기에 50%를 70%, 그 다음에 2년 미만을 60%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단기 매도. 그 다음에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가산하겠다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사업용은 상관없어요. 사업용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 특별 공제를 3년 이상 연 2%에서 15년 이상 30%까지 해주던 것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개인 및 법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인으로 다 많이 했는데 법인이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법인도. 그 다음에 개인이 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를 얘기하는 거였죠. 개인 법인이 비사업용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건데 장기 보유 공제 배제. 그 다음에 주말 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비사업용 예외에서 사업용 토지로 봐줬었거든요. 봐줬었는데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법이 개정됐어요. 요 위에 두 개는 현재 의원 입법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안하고 같이 통과되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에도 보나마나 12월 28일 날, 9일 날 이때 가서 통과될 거예요. 해마다 그때 가서 통과가 돼요. 해마다. 그래서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거고, 이 단기세율이 바뀔 것이다 하는 거고. 자, 그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를 보면 2021년도에 15년 이상 보유하고 1억 원 양도 차익이라 그러면 1,950만 원인데 22년도에 하면 5,300만 원으로 늘어나요. 바뀌는 세법으로 하면. 그 다음에 10억이라 하려면 금년에 하면 3억 6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내년에 가면 6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돼.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거를 잘 궁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저히 맞추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년 안에 파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게 확정된 것이냐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저거는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의원 입법돼 있는 거고 현재 여당이 다수당인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거의 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개발 예정 지역에서 아까 수용 보상하는데 개발 예정 지역이라 하는데 제가 수용 보상하는 데서 요건 법이 바뀌었어요. 사업용 인정 기준이 현재는 2년 전, 지구 지정일 2년 전이에요. 지구 지정일 2년 전이면 사업용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향후에 지정되는 건 지구 지정 5년 전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판단에서 조금 저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세제에서 불이익은 사업용은 비사업용은 중과세율 양도세가 면배하죠. 그 다음에 수용보상 지역이라면 올해 무조건 수용보상 받아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비사업용 소유자라면 더더군다나 망설일 필요 없이 올해 받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정안 나왔고 이렇게 개정 시행하겠다고 소득세법이 지금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해서 배제한 거 내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이렇게 해당하니까 그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중지가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말 체험 영농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줬는데 이제 제천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천작용하지 않으면.
자천 작용하면 돼요. 주말 체험 영농농지도.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4인간의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제천 작용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라.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도 사업용으로 가급적이면 전환 가능하고 안 되면 올해 매도하고 사업용으로 전환하라는 똑같고 올해 안에 파는 것을 해봐라. 개발해서 사업용으로 장기 보유해서 버텨라.